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수상한 폭발물들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측의 정치 리더들 앞으로 잇따라 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브밤으로 불리우는 이 폭발물들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까지 3일 동안 계속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폭발물의 수령인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그리고 존 브래넌 전 CIA 국장, 전 민주당 위원장인 데비 슐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 맥신 워터스, 그리고 진보계의 억만장자 사업가인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해서 영화 배우인 로버트 디니로의 뉴욕 자택에도 유사한 폭발물이 우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여러 번 한 인물입니다. 이 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이 사건을 주시를 하고 있고, Secret Service, FBI, 그리고 지역 폴리스들이 이 사건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FBI는 이런 폭발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수상한 우편물이 오면 손을 대지 말 것, 그리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연속적으로 벌어진 폭발물 우성 사건, 당국의 수사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불상사의 주범은 바로 과열이 된 정치권, 그리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태도, 이런 정치권의 혐오와 분노를 부추기는 언어 때문인 것으로 보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폭발물 우성 사건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이 삐뚤어진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발물들은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 등 넓은 지역으로 우성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은 워싱턴에 있었는데 시크릿 서비스가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가는 이 폭발물을 사전 우편물 검사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역시 뉴욕으로 배달된 폭발물을 시크릿 서비스가 사전 검사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에게 가는 폭발물은 그의 메일박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릭 홀더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폭발물은 주소가 잘못돼서 발신자로 되어 있는 데비 슐츠 전 민주당 당의장 앞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이 된 모든 우편물의 발신자가 슐츠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 겸 감독인 로버트 디니로에게 온 것은 거의 유사한 폭발물인데 뉴욕의 맨하탄으로 우성이 됐고, 그는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인물입니다. 이 수사 중인 당국에 따르면 이 폭발물은 대부분 동일한 것입니다. 가로 세로 1인치, 6인치 크기의 PVC 파이프인데 그 안에 유리 파편이 들어있고, 또 일부에서는 분말 가루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물은 디지털 클럭, 타이머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FBI가 이 폭발물의 성분과 범인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폭발물 제조 방법이라든가 지문 또는 DNA 채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비열한 행동이고 전 국민은 미국의 단합과 정치적인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보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언론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언론이 정치권의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고 부정적인 사실과 허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언론의 책임이다라고 언론을 질책했습니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플로리다에서 민주당 정치 헌금 모금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지금은 깊은 분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단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수계 방송인인 러시 림바우는 어제 이 폭발물 사건은 민주당과 클린턴이 계획한 날조극이다라고 비난을 했고, 알렉스 존스는 그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폭발물은 CNN이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CNN의 제프 세클 사장은 이 언론에 대한 공격의 심각성을 화이트하우스나 대변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언론은 the enemy of the people, 국민의 적이라고 한 말을 공박을 했습니다. 시카고도 당연히 이 소식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시카고 집 때문입니다. 어제 라머 매뉴 시장과 경찰국장은 시카고 남부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 자택에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카고가 지금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런 행위를 한 위험한 극렬주의자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정치적인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자 신문에서 이 사태를 진단하면서 존 미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언론인이면서 역사학자인데 The Soul of America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크게 분열된 시기에 정치인에 대한 폭력 행위가 있었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이런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정치 폭력의 예를 들면서 잭슨 시대, 남북전쟁 시대, 그리고 1960년대의 분열의 시기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그 위험한 분열과 분노가 그때와 비슷한 상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 리더들은 이제 선동적인 언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을 선거전에서 공격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lock her up, 그녀를 감옥으로 보내라 하는 얘기인데, 어제 위스콘신 상원의원 선거 집회에서 공화당 후보인 리 브룩미러가 연설을 하면서 클린턴을 비난하자 청중들이 일제히 lock her up을 열렬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분노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폭발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상원에서는 모든 상원의원에게 전달되는 우편물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 FBI는 일반 국민들은 수상한 우편물을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0월 25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앞으로 보내진 9번째 폭발물 소포가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앞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소포를 추적 중에 오늘 델라웨어에서 발견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에게도 우편 폭발물이 보내져 수사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까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전 민주당 위원장 데비 슐츠, 맥신 월터스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 진복의 억만장자 사업가 조지 소로스에게 배달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9건의 폭발물 소포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의 타임워너 빌딩에 입주한 CNN 방송 뉴욕 지국에도 우편 폭발물이 보내져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사당국의 사전 차단 등으로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중간 선거가 임박한 때 반 트럼프 진영의 주요 인사와 진복의 언론을 향한 테러 협박 시도라는 점에서 중간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문제의 소포들은 비슷한 서류 봉투 안에 검정색 테이프로 감싼 파이프 형태의 폭발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에게 폭발물 소포가 배달된 사건과 관련해 돌연 언론을 상대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 지원 유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거론한 뒤 언론은 부드러운 논조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며 적대 행위와 끊임없는 부정적 보도, 허위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폭발물 소포가 배달된 곳 중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가짜 뉴스라고 표현해온 CNN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들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헤스펠 국장은 지난 20일 터키를 방문한 뒤 현지에서 녹음 파일을 청취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카쇼기에 대한 신문과 살해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헤스펠 국장이 의회에 출석해 녹음 파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거듭된 폭락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11월 중간선거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망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증시 폭락이 세금 감면 등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략으로 내놓은 의제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유럽과 중동, 중국 등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투명감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시리즈 2차전에서도 LA 다저스를 4대2로 꺾고 시즌 2승을 기록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내일과 모레 다저스 구장에서 월시리즈 3, 4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시카고도 폭발물 우성 사건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메니어 시장은 어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폭발물 사건으로 시카고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자택 등에 구체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과 태미 더그워스 상원의원은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이 시카고 풀턴 지역 사무실을 크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이 지역 13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사무실에 약 1000명을 더 보강하고 시카고를 중서부 지역 본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시 당국도 시카고를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롤스쇼 지역의 교사가 성추행과 아동 도색 사진 보유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32살 매튜 레어드는 로열라 아카데미와 하일랜드팍에서 교사를 역임했었습니다. 그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글렌뷰, 트라이언베라에 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3도. 내일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43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으나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2도. 주일 흐리고 한때 비, 낮 최고 50도, 밤 최저 40도입니다.